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캐나다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에 나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했던 주요국들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피봇을 단행하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엔비디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시가총액도 다시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증권가는 오늘 10월부터 시행되는 액면 분할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소비재 섹터 내 절반 이상이 장기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가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일부 소비자 주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면서 실제 현재까지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 소비재 기업들에서도 소비 둔화 증거가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46억 달러로 전월 대비 8.7%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이후 약 1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인데요.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우리나라가 6월 6일 현충일로 어제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엔비디아가 또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서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이어서 ECB 유럽중앙은행도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을 단행을 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여기에 나스닥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그런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1시간 전쯤에 발표가 됐죠. 18만 명 정도를 시장은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한 27만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6%는 물론 4월 수출 기록인 1.5%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수입은 전년보다 1.8% 늘었는데요.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입보다 수출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확정치가 0.3%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된 수정치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0% 대비 플러스 성장한 것입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27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예측치인 18만 2천과 이전치인 16만 5천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월가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4%로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의 경우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손절은 있어도 손실은 없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방금 전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이래저래 좀 싱숭생숭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 관련해서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FOMC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또 이번 주에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오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이때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그리고 CPI 지수도 또 발표가 될 텐데 정말 변동성이 큰 그런 한 주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 주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서서 나온 비농업 고용 지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도 끝까지 저희 혜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우리 허생 마스터 님 6월 10일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아주 소중한 시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날 오후 9시 30분부터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혜선시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2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인데요. 오늘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표가 나오고 9시 43분경 18,94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는 현재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08% 정도 하락을 한 19,0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오늘 기사는요. It finally looks like the U.S. economy is sticking its soft landing. 미국 경제가 이미 연착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연착륙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고용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관련 지표들이 진정이 되면서 연착륙이 시작된 것 같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의 PCE 지표가 2.7%를 기록했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완만해진 것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GDP 수정치가 낮아져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2022년 2분기 이후로 마이너스는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미국 공장의 활동을 추적하는 ISM 제조업 지수도 5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실업률도 30개월 연속 4%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에 UBS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해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균열은 없고 인플레이션이 완고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낮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준은 낮지만 인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미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금 약간 쇼크 사태처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연착륙 관련된 건 이번에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하다가 연착륙 쪽으로 계속 몰아갔던 거고 이번에는 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부각이 된 거고 거기에 또 연착륙이니까 이제 뭐 전부 이렇게 올인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냥 죽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데이 트레이더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데이 트레이더. 그날 아니면 단타, 중타, 장타도 뭐 24시간 내로 정리를 하고 뭐 스윙처럼 일반적인 1박 2일, 뭐 일주일씩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경기 지표는 그냥 경제 지표는 넘어가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무 이건 뭐 주식처럼 좀 오래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보고서 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트레이더별로 봐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단기 투자자야 아니면 초단기 투자자야 경제 지표는 그냥 단순히 오늘 매매용으로만 쓰시는 거고 만약에 중장기 투자자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건가? 왜냐하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미국이 아무리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도 네,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기 주변국들이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그래도 금리를 이대로 가져갈 거야라고 배짱을 끝까지 부릴 만한 입장은 아닌데다가 이번에 다른 얘기지만 네, ETF 중에서 암호화폐 ETF 중에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업계에서 99%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안 됐는데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승인이 난 거거든요. 거래는 나중에 되더라도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이든이 의식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경제에 관련돼서 업을 시켜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예, 대선 때까지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리더라도 조정 5% 10% 내에서 나스닥 지수가 5% 10%면 개별주는 2배 정도,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1년에 2-3번씩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을 자연스럽게 줄 망정 이게 나스닥 지수가 30%씩 빠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나머지 재료들은 거기에 그냥 추임새를 넣을 뿐인 거고 우리들이 거기에 막 휘둘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지표 나온 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표 나온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들 하실 거니까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드려야지 또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보고 있으면서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관련돼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됐던 건 이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 요건데요. 예, YOY라고 하면 여기서 YOY, Year of Year죠. 작년 대비고 네. 여기 MOM은 Month of Month, 지난달 대비입니다. 네. 네, 작년 5월 대비해서는 지금 4.1% 오른 거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0.4% 오른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이 0.3, 3.9 찔끔찔끔 오르긴 했는데요. 어차피 임금은 오릅니다. 이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면 100%를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면 똑같은 1,000원을 올렸는데 50%밖에 안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4.1%, 0.4%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CPI, PC가 막 늘어나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조금 쇼킹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졸트 보고서가 계속 감소세거든요. 네, 네, 지금 2년여 가까이 계속 채용 공고 건수를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어디서 늘어났냐면 민간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부 말고 민간에서. 얼추 맞죠? 얼추 맞는 건데 우리는 디테일한 거 지금 볼 수가 없고 결과론적인 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민간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부문 지출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좀 그냥 임시적이니까 하겠지만 민간이 늘어났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정해서 정규직인지 아니면 파스타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실업률도 늘어났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긴 한데 네. 이게 고용이 늘어나는데 실업이 늘어났어요. 이게 부문별로 다른 건가? 아니 뭐가 있나?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디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표가 나오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안 좋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게 이 수치가 낮으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먼저 환호를 합니다. 아,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구나.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야, 이거 경기 둔화 아니야? 쭉 빠집니다. 빠졌다가 장 마감할 때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쫙 말아 올려요. 네, 이게 되게 예민해요, 시장이. 예민합니다. 그게 최고점에 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는 건지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뭐랄까 크게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 전쟁도 고만고만하고 경기도 고만고만하고 블랙스완이라 그러죠. 이러다 갑자기 뭐가 하나 펑 터지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악재는 없어요. 근데 그 모르는 악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악재가 악재라고 합니다. 요즘은. 네, 거기 너무 자만하지 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7년 12월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다 2008년 경제는 막 호황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단 한 군데,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호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모두가 다 안심한 이때 가장 위험하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데이트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내려가야죠. 주가 내려가야 됩니다. 나스닥은 하방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막판에 들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 요즘은 좀 중장거리 포지션을 한번 장기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갖고 가시려면 상방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꼭지니까 지금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또 다음 달이면 갱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FOMC 위원들 그다음 페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찍어 보시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찍어 보면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최근 2년치를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보시면 우리 계속 비교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이에서 움직여요. 낮을 땐 이 정도고. 그럼 우리가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데이터가 실업률이 4.5 이상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4.5, 4.7. 나 지금 4.6 턱걸이 한 상태고 지금 뭐 3.6, 3.8, 뭐 3.4 왔다 갔다 할 때도 금리를 올리네. 만약 그런 말은 뭐 딱히 나오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비농업부문 고용 지수도 지금 오늘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30만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지난달, 작년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막 치고 올라갈 때 2023년 1월이죠. 1월, 뭐 2월, 1월 때문에 치고 올라갈 때 이때 또 금리 올려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소소하게 갔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던 대로 연준은 스텝을 밟아 나갔던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평평하게 이 라인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운이 없게도 FOMC 직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신경이 쓸 뿐이지 연준은 이번 달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거 말고 많은 걸 보겠죠. 또 시간당 평균 임금, 평균 시간당 임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지만 네, 이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지난 1년치 보더라도 다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솟았죠? 네, 한번 솟았습니다. 솟았는데 그럼 이때는 또 금리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네, 이미 금리는 동결하고 인상은 못하는 거고 지금 인상하면 파월이 전 세계적인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고두고 제롬 파월이죠. 파월가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가던 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도 때가 되면 할 거다. 이 데이터들이 아무리 좋아도 파월 의장이 그런 거보다 일단 정부 바이든도 재선을 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 만약에 올해 2번 인하를 해야 된다면 바이든 선거 전에 2번 할 것이고 한 번 한다 그러면 선거 전에 하겠죠. 그래야지 바이든이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를 데이트레이더 분들이 이 지표 보고서 한숨 퍽퍽 쉬지 마시고 차라리 보실 건 뭘 보시라고 그랬죠? 이거 보시라고 그랬죠. 네, 10년물 국채금리표 이게 위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쭉 내려간 겁니다. 지수가. 달러 인덱스보다 요즘은 국채금리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5분봉 차트 보시면서 올라가는구나, 얘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얘 내려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게 낫지. 이번에 지표가 안 좋으니까 나 무조건 매도야 막 그러다가 죽습니다. 포지션 완전히 잠식당할 수 있으니까 요즘 그 해석하는 게 달라요. 지금 나올 때하고 한 3시간쯤 지났을 때하고 장 마감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 참 희한찬란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밑으로 박았다가 고점을 갱신하고 중간에서 멈춰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냥 순리대로 차라리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지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전에 명의 중에 네. 허준이 있으셨잖아요. 네. 허준님이 있으셨다면 우리 해외 선물계에는 허생님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표 쇼크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또 치료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지표는 데이 트레이더 분들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캐나다에 이어서 20위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준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매우 크죠. 네, 한마디로
옆집 아이가 또 옆집 부모님이 잘났으면 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네, 맞아요. 캐나다라 그러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경제권도 같거든요. 북미 경제권. 그러면 물론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옆집이 이웃집이 내 친구가 다 내렸는데 미국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적절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머지않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게 언제가 될진 누구도 모른다. 파월도 모를 거야 아마. 네, 파월도 모를 겁니다. 투표를 해봐야 아는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스웨덴에 이어서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나스닥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진짜 예측대로 그 지표 발표 전인 8시 49분 때 76.13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네. 또 그 선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 봤네요. 크루드 오일을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고점이라서 매도가 맞기는 한데요. 이게 빠진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 일단은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아는 갓비디아,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차지했죠. 애플을 제치고. 그런데 지금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오늘 지표는 지표지만 일단은 나스닥 지수, 우리가 하는 100은 100개 기업, 나스닥 100개 기업에 대한 주가 지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당장 매수를 받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매수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이게 오늘 밑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걸 올린 거를 다 토해내서 밑으로 막 땅굴을 뚫고 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목균형표 윗단이 들려 있고 ADX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모든 리평선들이 정배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정배를 이루고 있어서 일단은 상방인데 중요한 건 이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눌렸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900틱입니다. 960틱.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양운이죠. 양운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의문에서 아까 저한테 만약에 한 30분 전에 물어보셨다 그러면 저는 매도였고 지금은 매수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자리는 여긴 거죠. 우리 같이 매매하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인 거죠. 990, 992. 그다음에 어디죠? 040, 050 이런 자리들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또 마디가가 있겠죠. 이건 일목균형표상하고 마디가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죠. 100, 110 이런 자리가 또 매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밑으로 19,000을 뚫고 막 18,700, 60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보여드렸다시피 지표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출렁출렁 거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길 바래가지고 다들 꿈을 먹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지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지표 안 좋게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뭐 그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에 친구들이 다 내렸어요. 친구들이 다 내렸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높거든요. 높은데도 내렸어요. 그럼 미국은요? 안 내리면 욕먹죠. 이 상태에서 언젠가 내릴 거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받으셔라. 지금 매수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 자리는 일단 두 자리는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주요국들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곧 이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사인을 주게 되셨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10일 날 오후 9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응법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나 싶던 오일인데요. 오늘은 8시 49분경 76.13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10시 1분경 75.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23시 13분경에는 76.24까지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87% 정도 상승을 한 76.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prices gained for second day as ECB cuts rate. Traders hope for Fed to ease in September. ECB의 금리 인하 또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가가 반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펙 회의 이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과 석유 수요에 대한 희망이 커지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후 유가가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조업 지표 부진과 고용 지표 약세로 미국 경제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 유가의 하락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더 크다고 이 기사는 보고 있고요. 또 JP 모건에 따르면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것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적어도 10월까지 유지되면서 3분기에는 석유 재고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일의 향방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오일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반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 금리 인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또 크게 떨어져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일은 저도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75달러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봤는데 이게 72.55 정도까지 50까지 아니 72.50이죠. 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펙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게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합의는 다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시행은 사우디만 하고 있어요. 매번 보면 사우디만 열심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의했으니까 가격이 찔끔이라도 올라가면 팔기 바쁘죠. 팔기 바쁘고 몰래 판다고 되겠습니까? 요즘 다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경기가 그렇게 좋아야지만 좀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볼펜 그다음에 뭐 휴대폰, 심지어는 비닐봉투까지 다 석유화학 제품이고 여기 마우스 뭐 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기가 좋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에 넣는 뭐 가솔린 아니면 디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여유가 있어야 뭐라도 하나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사고 있다면 당연히 수요가 딸리는 거고 그러면 원유는 가격이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건데 거기에다 원유는 하나가 더 있죠. 경제에 대한 미래 예측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래 예측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국이 뭐 좋네 맞네 그러는데 대한민국 모든 경제학자들 중에서 아니면 경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중국이 발표하는 지표를 믿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어요. 1, 2, 3월을 더하면 1, 4분기잖아요. 그게 그럼 1, 4분기 지표가 맞아야 되는데 뭐가 달라요. 그럼 누가 손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바보같이. 그게 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년치를 다 더하면 연간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달라요. 자동으로 뭐 엑셀로 해도 그건 애도 초등학생도 마치겠는데 한마디로 투자자들 입맛에 맞는 지표를 매번 내놓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고 오죽하면은 청년 실험들도 발표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창피하니까. 요즘 발표하는데 실제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날아간다고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 미국인들 경제가 좋아질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주가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가 날아간다고 해서 뭐 미국 시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애플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재정하고 주가는 별개인 거고 원유는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튀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고 이제 과매도권에 걸려서 어디까지 올라오냐가 문제인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에 나오는 이제 더 떨어진다. 오일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면 산유국들 다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70달러 중반 정도까지는 원유국들의 마진 그 영역이고요. 80달러가 넘어가는 건 사우디의 바람이고 네옴시티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거 바람이고 70달러 중반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산유국들은 그냥 소소하게 모두가 해피할 겁니다. 사우디를 제외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감산 계속 외치는데 감산 합의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시행은 사우디만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사우디가 올려놓은 유가에서 그냥 팔아시킨다. 그럼 결국은 또 내려온다 유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단을 다지고 반등 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임할 때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향후에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상 5일 차트입니다. 5일 일봉 차트고 선을 다 없앨게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 75달러까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왼쪽을 보시면 75달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75달러 정도에서 좀 멈춰도 74.50 그 정도쯤으로 봤는데 이거 웬걸?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72.50, 55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이 지금 정상적인 가격일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쭉 쪼아서 보면 이 가격대도 있었는데 이 가격대 있었던 기간보다 이 가격대 있었던 기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오일은 지금 이 정도로 와야 어디죠? 이 정도를 와야 78 그리고 75 이 정도는 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보시면 이 기간보다 이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 기간이 더 길어요, 지금. 이 기간이 있었던 기간이 이거보다는. 그러면 이게 정상이란 얘기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한 단계 더 떨어지면 70달러죠? 70달러가 찍지는 않았으나,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짧게나마 지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지금. 78. 78. 못 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77, 77.20. 이 정도까지는 이게 122평선이죠. 이 정도까지는 이게 저항선이니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 아주 이쁘장하게 보이지만 매매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제로 매매해 보면 이게 되게 이쁘게 올라가는 것 같죠? 말이 추세선이지. 말이 이렇게 추세선이지 이거 매매하면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게 딱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본청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매매 못합니다. 여기서 한번 점프한 다음에 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일은 좀 관망을 하시되 매수 방향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를 쓰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에 또 급소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야지 설명을 딱히 드릴 수 있는 거라. 왜냐면 여기 이 방송은 이제 해선 시대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료 공개 방송은 또 이가 다르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항생장은 쉬지만 저녁에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열리니까 미국장 그 무료 공개 방송 때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떨어질 때마다 오일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일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것도 좋지만 매수를 하신다면 77달러나 78달러쯤에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매도하시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오늘은 수익을 챙겨가시고요. 향후에 또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금의 현재 시세와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400달러를 회복했던 골드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 이슈와 함께 길게 음봉을 뽑으면서 9시 31분경 2,33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0시 56분경 2,322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현재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24% 정도 하락한 2,3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 prices rise toward $2,400 as rate cut bets grow before payrolls data.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금값 2,400달러 회복이라는 기사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베팅이 커지면서 달러는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금값이 2,400달러를 회복했는데 캐나다와 ECB의 금리 인하도 금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어떤 신호도 매우 신중하게 볼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발표와 함께 아주 길게 음봉을 뽑아내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네. 한데요. 향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골드는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골드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골드가 왜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가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작동을 해서 한마디로 볼펜 가격도 달라진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면 모든 가격이 달라진 상태라 그러면 당연히 골드 가격도 달라집니다. 상품이니까.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세금 떼고 못 떼가면 여러분께서는 5%대 금리에 살다가 예를 들면 2%대 금리에서 은행에 저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2, 3%가 올라가는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 빵집에 가고 어디 가보시면 가격이 최소한 3, 40%씩은 다 올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40%, 50%가 올라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래전에 가게 했지만 최근에 간 적은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월급은 뭐 3%, 5% 올려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물가는 막 10%, 20%, 30%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은행에 저축을 해두고서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골드가 올라가는 건 대체 상품인 거죠. 말이 안전자산이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10여 년 넘게 50%가 올라가는 동안 골드는 30%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과연 안전자산일까라고 고민들을 하지만 적어도 예금보다는 안전한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예금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 그래서 투자할 돈들을 찾고 있다 보면 갈 곳이 뻔하죠. 뻔합니다. 증시 아니면 뭐 암호화폐 아니면 국채 아니면 골드 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람들이 그 뻔한 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될 것 같아 그러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골드도 당분간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방 압력이 좀 강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갇혀 있고 지금 박스 하단을 찍었는데요. 5일처럼 한 번 더 쇼크가 나와서 튀어 올라올지 아니면 박스를 딛고 일어설지는 이제 오늘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골드도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박스권 대응 좀 하신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FOMC 이후로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골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님이 올해 한 3천까지는 골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현재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주면 네. 그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3천 얘기는 제가 뭐 보험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원자재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한 1년 전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6개월, 1년 전부터. 네네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에이 설마 그랬는데 골드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가능하겠다. 오.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다들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3천 간다 그러면 딱 오늘 내면 내일 갈 줄 아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겠죠.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네. 네, 나스닥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 봤던 가격이 6천, 7천, 9천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19,000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골드도 2,400,
어느 순간 보면 2,500 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면 2,600 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외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골드는 2개월. 예, 만약에 나는 길게 본다 그러면 ETF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서 먹을 게 없지 않을까. 네, 골드도 한번 밑으로 훅 빠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ETF를 담으시고 예, 지금은 그냥 좀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서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시란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지금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박스를 아주 이쁘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쁘장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죠? 네, 지금 오늘 바닥이 박스 바닥입니다. 그리고 2,400 살짝 위가 이 정도가 박스 상단, 오늘 박스 바닥.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일목균형표상 앞자리가 양원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건 ADX가 한 번씩 꼬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ADX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살짝 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정을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밑으로 더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정도도 한번 왔다 갈 수 있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죠. 요 정도나 이거 맞군요. 요 정도. 네, 2250, 2270 정도까지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밑바닥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매수하셔야죠. 예, 이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건 필살기라고. 예, 필살기는 이쯤 되는 거죠. 예, 그거 보면 이쯤, 2270 그리고 2250 이 정도가 필살기 자리입니다. 한 번쯤은 50에서 100틱 정도 자리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지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일단 쇼크를 받았죠. 나스닥은 종목 장세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또 밀어 올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빼고 S&P나 나스닥을 말하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라고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세인 거고요. 골드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쳐봐야죠. 올라오면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쳐봐야 됩니다. 일단은 960틱 음은 상단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상단 하단 매도를 쳐봐야 되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디가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2370 그리고 2390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고 이게 오늘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올라오면 이런 구름대 상단에서 하단에서 매도를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일 골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50에서 100틱 정도 또 자리를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허생 마스터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이쯤 되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맞선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나도 이 수익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어떤 강의일까요? 이제
수익은 내고 싶은데 네.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는 저도요. 게 아니라고. 네, 우리 트레이더들은 넌 어떻게 수익 냈니? 라고 묻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네. 예전에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초보 시절에는 저 사람 어떻게 수익 냈대?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연락할 길이 있어야죠. 그때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뭐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딱히 없죠. 결과치만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네, 그 따로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면 수익이 나요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갑다. 그러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수익을 저희가 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주, 매일, 매번 비슷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패턴이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이번 주 무패입니다. 무패고 여러분들 받으시는 월급의 일반인들 평균 월급의 이번 주 절반 정도를 벌었습니다. 네, 단 한 번 패배 없이. 그러면 4주면 이대로 4주면 여러분들보다 우리는 앉아서 차트 보고 하루에 1시간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월급이 2배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수익 냈지? 한 번쯤 궁금해하셔라. 네. 궁금해하셔라.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뭔데 결과만 알고 싶어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일목균형표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하고 PDA는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목균형표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건 플랜 A. 플랜 A는 전환선, 여기는 검은 선이 기준선, 핑크색 선을 위로 관통할 때 여기 위로 관통하고 있죠. 2.2자리. 관통할 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위로 관통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잡았고 여기 기준선의 지지를 받을 때 잡아서 여기까지 끝까지 의문상단이 매도가 가능한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넌 여기서 왜 들어갔냐?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밑에 구름 밑에가 돕니다. 돌고 그리고 여기서 이 표시가 앞에 구름대가 바뀌었다는 표시거든요. 계속 홀딩을 한 거죠. 그 50틱 정도. 50틱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얼마? 16분에서 20분, 4분 만에 50틱. 50틱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곱하기 8,500원 하세요. 8,500원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녁이죠. 이건 화요일 오전이고 저녁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녁에는 잠깐만요. 네. 차트가 하나 여기 살아 있군요. 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매도를 친 거죠. 위에서 이게 우리 방 필살기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의문 상단에서 매도를 치셔라. 아까 골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틱 정도를 얼마 만이냐면 1분 만에 가져간 거거든요. 1분 만에 60틱 곱하기 6,700원 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가져간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끝내고 590 의문 하단에서 윗단으로 또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108틱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분 정도 이거는 5분이니까 곱하기 108틱 곱하기 6,700원 하면 또 이건 수익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쓴 거라고 뭐냐면 이거 플랜 A밖에 안 썼어요. 플랜 B, 플랜 C는 여기서 나오질 않아서 쓰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처럼 일정한 규칙에 일정한 패턴에 승률 높은 뭔가 기법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승률 높은 기법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없으시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도 뭐 장운이 허락한다면 우리 방은 또 이렇게 플랜 A, B, C 통해서 또 무패로 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만큼 이제 번 겁니다. 그런 것들 잡고 싶으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꼭 경청하시고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에 한 발자국 더 가깝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허생 마스터와 함께 나도 무패를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허생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비농업 고용지표 쇼크로 하락 중이지만 대표적인 이평선이 정방향을 향하는 중이니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 눌림 줄 때 매수하시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 중이라며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77달러에서 78달러까지 도달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 대응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6월 FOMC 이후에 방향성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FOMC 이후에 방향성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